これ安全保障上のための貿易管理をそれぞれの国が果た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実はこれ義務なんです。その義務の中において、相手の国が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서둘러서 당면 현안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미래가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미래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약속을 안 지켜 경제보복 조치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 기업 총수들은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10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삼성 등 5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이 아베 총리가 말하는 이 지키지 않은 약속은 무엇을 뜻할까요? 일단 멀게는 이제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JP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가 이제 해서 체결된 것인데, 당시에 이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그 한일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이 무상으로 3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2억 달러에서 이제 청구권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자금으로 해서 우리가 당시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또 포항제철이라든지 이 건설에 상당히 많이 투입됐죠.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합의했냐면, 이거로 인해서 청구권과 관련된 협정은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개인에 대한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 정부가 이런 이 청구권 자금 중에서 일부를 이제 개인에 대한 것들로 지급을 했는데, 당시 굉장히 소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이 개인이 관련된 소송들을, 민사소송들을 제기를 했고, 대법원에서 이제 몇 번의 파기환송 끝에 결국 전원재판부에서 민사상의 어떤 책임이 있다 라고 해서 당시 신일철 주식이라는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에 대해서 사실 개인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해 결과가 그렇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전원합의체로 해서 결정이 나고, 그 이후에 이제 일부 이제 이 청구를 제기한 이제 측에서 이제 일부 이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 일본 회사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이 청구권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산도 동결을 그렇죠. 바로 그 조치가 이제 시행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 1965년도에 모두 다 끝난 문제다, 청구권 문제는. 예. 근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는 국가 간의 문제지 개인의 어떤 이 민사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로서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한일 간에 이제 당시 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미국 측의 어떤 압박으로 해서 사실 위안부 문제를 합의를 했죠. 즉 화해와 치유재단을 만듦으로 해서 공동으로 이제 돈을 갖다가 이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우리 어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제 지급한다는 걸 했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왜 위안부 할머니들의 뜻에 반한 협정을 했느냐라고 해서 사실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뭐 파기를 한 그런 수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재단을 사실은 해체를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재단 해체는 사실 뭐 최근에 일본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지적하는 거는 결국은 이 협정은 기본적으로 1965년도 협정과 이걸로 이미 끝난 문제인데 이걸 다시 지금 제기를 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일본 측의 입장입니다. 네. 최주봉 교수님, 앞서 이 논설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부터 이제 일본 언론이 한국의 위안부 화해 치유재단 해산이 됐는데 이걸 일본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해 치유재단 이 해산은 근데 굉장히 오래전에 결정이 났던 사항이었던 거잖아요. 굳이 뭐 일본 정부에 통보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럴 필요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이 괜히 트집을 잡는 거죠.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이전부터 했고, 이게 뭐가 완성이 됐냐면 등기로 완전히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만 거의 90% 이상은 절차가 이제 마무리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정부가 몇 번을 얘기했고,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은 빌미를 잡기 위한 하나의 어떤 빌미를 잡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시키려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렇죠. 또 아니면 뭐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국제사회가 사실은 지금의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제재를 가했을 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반도체라든지 외국의 기업들에게 수출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 각각의 나라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품을 수출하지 않아서 우리가 제품을 못 만들고 그 제품이 수출돼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결국 국제사회 전체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 비판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경제 대국으로서의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빌미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든 뭐 지난번 1965년의 문제든 그게 국가 간에 이루어진 합의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걸 행정부가 그럼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정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압박을 넣는 것은 이건 정말 그 국제사회 도리나 아니면 일반적인 국가에서의 도리에도 맞지 않는 아베의 정말 정치적인 행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사실 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르면 내일 일본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거 본격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장 교수님 보실 때 어떠신지? 실제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네. 여파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번 주 내내 주식시장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죠. 관련주들이 막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저런 악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일본과의 이런 문제가 없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 전체가 지금 너무 급격히 무너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6개월 연속 수출이 이렇게 감소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사실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삼성그룹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반도체 영역이 상당히 컸었는데 물론 이렇게 수출이 급감한 데에는 수출 양이 줄었다라기엔 수출 양이 조금 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 수출액을 보자니까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나 핵심적인 이런 부품 가격들이 많이 하락한 것도 물론 그 수출액 자체가 급감한 것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일본에서 이런 조치를 취해진다는 것 게다가 굉장히 핵심적인 반도체 소재를 일본이 직접 거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어떤 경고로도 보이지만 우리 국가에 대한 경고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 자체가 급감하고 있는 부분 그 가운데 삼성전자의 위기 상황 여기에 일본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탠 것 자체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힘겹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이 우선 핵심 반도체 소재 세 가지를 이 수출을 제한을 하겠다 보복카드로 내놨는데요. 이 반도체 소재 뭔지 잠깐 살펴보면 플로린, 폴리이미드, 감광제 리지스트, 에칭가스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운 이 단어조차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사실은 이해하시려고 하기보단 저 세 가지가 무조건 우리에겐 필요한 부품이다라고만 일단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뭐 그때그때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좀 사놓고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을 하려면 재고를 해가지고 가져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고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이게 바닥이 나도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문량은 정해져 있는데 재고가 소재가 없어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 완성품을 수출하는 데에도 지장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지금 꼭 필요한 반도체 소재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조치를 좀 취하겠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에칭가스 아까 반도체 세정에 필요하다라고 나왔던 에칭가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길어야 3개월 쓸까 말까한 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있거든요. 뭐 2, 3주 얘기도 나오고 있고 2, 3주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실 반도체 생산이나 디스플레이 이 생산에 차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완제품이 나오려면 그렇죠. 다 모든 게 필요한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완제품이 못 나오니까 우리나라처럼 원료나 소재를 갖다가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삼성전자 같은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일본에 출국해서 뭐 이르면 7일이니 8일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비밀리에 가려고 했다고 하죠. 가는 이유가 이제 가서 관련된 경제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일본의 양대 통신사라고 할 수 있는 NTT 도코모나 KDDI 이런
이런 회장들과 직접 만나서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완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당신들도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 혹은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혹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당신들도 일본 정부에 조금 이야기를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경제인들끼리 조금 힘을 모아봅시다. 이런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동안에 어떤 이재용 회장이 일본의 기업들과의 돈독한 네트워크를 이번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마 이 경제 위기가 될 수 있는 이 뉴스를 좀 풀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어제부터 일본 수출 기업들이 한국으로 이러한 이 반도체 소재를 수출하겠다고 신청을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심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바로바로 이런 게 이제 수출을 하라고 승인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 최고 한 90일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어서 이달 지금 현재까지 이달 말까지 재고가 한 2,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이 라인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서 저는 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란 희망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이게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권과 상당히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일본의 어떤 뭐 선거라든지 이런 거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조금 이것들이 수그러들지 않겠느냐는 희망적인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약간 위협적이지만 이 자체가 장기화되면 일본에도 결과적으로는 악의 영향이 돌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길게 본다면 아베 정권에서도 이런 강수를 길게 아마 이끌어가기는 어렵다라는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최근에 일본에서 이 에칭가스에 대해서요, 이 북한에서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에칭가스라는 게 이제 이 반도체 세정에 쓰는 거거든요. 이거 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보존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제일 먼저 아마 고갈될 게 지금 에칭가스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그 일부 뭐 회사에서는 일주일분, 2주일분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일본에 수입하는 게 우리가 일본이 생산하는 게 전 세계에서 한 70%를 일본에 생산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지금 일본에서 이제 자꾸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북한에 전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안보와 관련된 사항들. 네. 지금 이제 일본이 이제 이걸 수출을 이제 규제를 하면서 제시한 게 뭐냐면 예외 조항을 한 거예요. 그 예외 조항이 뭐냐면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북한을 이제 끌어당기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실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거를 지금 차단벽을 세운 데 대한 근거, 이거를 이제 합리화시키려다 보니까 또 이 북한을 이제 끌어당기는 것인데 저는 뭐 이거 자체가 한다면 사실은 뭐 수출했다라는 들어갔다는 뭐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전혀 없이 지금 이걸 이용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조치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이 부당한 걸 좀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억지로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 우리 국내 기업들이 과연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다음 주 10일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대응책을 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네.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이제 뭐 대통령이 모두 연설을 통해서는 일본의 이런 행동이 국제무역 협상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공개로 만약에 이제 얘기가 이루어지면 기업들이 지금 대통령은 10일 날 30대 그룹 총수들하고 만나기로 돼 있고요. 지난 1월에 한번 만난 뒤 두 번째 만남인데 만남을 통해서 아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겁니다. 네. 기업들이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일본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정부가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관련 관계부처 장관이나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기업은 정부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각각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총체적으로 좀 더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지 하는 부분들을 좀 볼 것 같고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하고 정책실장 김상도 정책실장도 5대 그룹 총수와 따로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번 일본과의 이런 무역 마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만나서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협력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왔을 때
우리가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노영민 비서실장이 또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손정희 회장 그리고 우리 그룹의 총수들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만나서 또 대책을 논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소통을 강화해서 기업이 어떻게 뭘 필요로 하는지 하는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찾아내서 기업과 정부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슬기롭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먼저 미리 이런 사태가 예고가 됐으면 미리미리 대응책을 마련을 했다면 뭐 벌어지고 나서 이 대응책을 매번 마련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너무 아쉬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뭐 그런 야당이든 뭐 이런 부분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태까지 올 수 있을 것에 대한 어떤 뭐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상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과연 그러면 이렇게까지 일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거냐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느냐 하는 부분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 우리 정부가 뭔가 좀 준비를 안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정부 예.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아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베가 우리 국민을 자극하고 우리 정서를 자극해서 어쨌든 한일 간의 대립적인 구조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참의원 선거에서 뭔가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하는 의도를 갖고서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해서 접근하는 부분,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아베가 이걸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공격을 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늦은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열심히 협력을 해서 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뭐 WTO에 뭐 제소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한 2, 3년 걸린단 말이죠. 이현종 의원님, 네. 그렇다면 결국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사실 뭐 지난번 G20 정상회의 때 뭐 한일 정상 8초간의 악수 화제가 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과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정부가 왜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정부라는 게 사실 이런 문제 누구나 다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우리 넘버 원, 투 이거 할 줄 다 알았다 이야기했잖아요. 한 100개 리스트가 있다고 다 알았다 그랬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알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알았으면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기업 총수들 다방면을 다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기업 이야기한 거 똑같습니다. 빨리 좀 해결하라는 그 이야기고 현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정책실장 무슨 뭐 기업 경제부총리 전부 다 잇따라서 기업들만 만나고 있는데 저는 이걸 국민들 앞에 그냥 쇼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정부가 지금까지 이 8개월 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제 대응책도 없이 더군다나 그 대응책을 내놓은 게 WTO 제소입니다. WTO 제소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에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한 2년 걸리고 제가 볼 때는 승소할 가능성도 반반입니다. 자, 그때 가서 이미 기업은 이제 90일 지나면 다 재고 떨어지고 다 생산 못 하는데 그때 가서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보면 저는 G20 회의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일본에서 이런 생산 조치를 몇 차례 같이 했거든요. 이미 기업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 아, 이것들을 이게 뭔가 차단할 거라는 걸 이미 기업들은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왜 못 느꼈겠습니까? 그러면 G20회의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단초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근데 아베 총리가 만나기 싫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아무리 대통령 만나기 만나겠다고 싫더라도 문제는 그러면 외교란 게 왜 합니까? 만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중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외교 아니겠어요? 안 만난다고 안 만나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부가 아베 총리가 안 만난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미 일본의 기본 방침이 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떤 식이든지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 정부의 외교력의 역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걸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자꾸 이걸 반일 감정에 기대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자체, 이거는요, 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빨리 특사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미국을 중재자로 내세워서 설득을 한다든지 어떠한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꾸 이 문제를 감정,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떠넘긴 거, 이거는 정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좀 미묘한 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도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대비를 미리미리 했다는 점,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